자, 지금부터는 반전 매력을 겸비한 종목을 하나 꼽아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효리부동 시간이고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오늘도 만나러 가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이슈는 무엇일까요? 공개해 주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첩첩산중에 빠져있는 종목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종목은 뭐 누구나 아시는 종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모를 수가 없는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업의 가치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투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다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효리부동을 집중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프닝 때 이 종목을 공개해버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을 떠올리면 애증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셀트리온을 우리가 들여다볼까 합니다. 참 많은 기대도 있었었고 많은 실망감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한 종목입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지금 뭐 주가의 조정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실적도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지만 실적보다 지금 더 주가에 타격이 되고 있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 기사, 올해 초죠. 올해 초 이제 기사를 보시면 레키로나주가 이렇게 나오면서 임상 뭐 이상을 넘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뭐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 향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코로나 정맥 주사로 그렇죠. 근데 이런 주사제 형태가 아니고 바로 경구용 먹는 알약 형태의 어떤 그런 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게 쓸모가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머크가 나왔을 때도 부담이었는데 화이자까지 나오고 효능까지 좋다고 하니까. 네, 또 뒤를 이어서 또 로슈를 포함한 다른 회사도 내놓을 걸로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시동을 걸었는데 이게 이제 둔화되면서 받은 타격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또 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했던 하반기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올해 하반기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배구조가 재편될 거다. 합병. 그렇죠. 3, 4합병이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3, 4합병을 통해서 주주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현재 좀 기약이 없어졌죠. 내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도 좀 불분명해졌고 현재 관계가 좋았던 서정진 회장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관계도 현재 지금 굉장히 싸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주주에게 또 유리한 거 아니냐. 최근 들어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소액주주들, 또 개인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식 수준과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대주주에게 뭔가 유리한 판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개인 주주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1년도 훨씬 전에 서정진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주들이 원한다면 3사를 합병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대감 속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요. 이 기업의 실적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요즘 어떤가요? 네, 2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요. 3분기도 별로 예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그 여러 가지 제약 중에 뭐 다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트룩시마인데요.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리툭산을 대체하면서 쭉 올라갔던 게 이제는 정체 향상. 미국에서도 전반적으로 정체 향상을 보여주고 있죠. 레미케이드를 대체했던 것도 지금 현재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소위 바이오시밀러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왔던 이 램시마라든지 그다음에 트룩시마 같은 것들의 탄력이 줄거나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지면서 바이오시밀러에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주목했던 것은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대응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던 것.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도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봐왔던 거잖아요. 근데 본업에서도 이렇게 흐름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외적인 이슈, 그러니까 올해 주가를 급등시켰던 이슈가 사그러든 것도 불안한데 원래 지금 실적 자체도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시장의 지수와는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악재들이 있긴 한데 진짜 말씀 주셨던 대로 본업에서도 이 실적이 많이 나오지를 않는다면 이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라져 버리니 주가가 안 오를 수밖에요. 이런 가운데 주가는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주당 20만 원 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셀트리온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그런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의 급락이 이제 예사롭게 곱게 봐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종목을 볼 때 눈여겨볼 만한 다른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본캐로서 말씀드린 게 첩첩산중 여러 가지 악재가 이제 겹겹이 쌓여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반전 포인트로 말씀드린 것은 황혼에서 새벽까지, 황혼에서 새벽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황혼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게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어둠이 끝나는 새벽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밝아질진 모르지만 그 사이 어디 즈음에 있다. 그다음에 이 황혼에서 새벽 사이가 여름에 느끼는 황혼에서 새벽의 시간과 네. 겨울에 느끼는 황혼에서 새벽의 시간이 꽤 다릅니다. 계절이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느끼는 강도가 달라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전반적인 추이를 제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네. 제약바이오의 약세가 우리나라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리하게 모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러셀 2000에서 바이오가 좀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스닥 시장에서 바이오텍은 사상 최고치에도 불구하고 별로 늘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S&P 쪽에서 버틴 것은 소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백신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중심의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흐름이 글로벌리하게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PER도 굉장히 높게 부여했다가 오히려 2020년 기점으로 크게 빠진 상황이다. 나스닥도 이것은 공이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약바이오는 결국 올 한 해는 전반적으로 농사가 이 백신 쪽, 치료제 쪽 이런 쪽에 집중하면 좋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내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황혼에서 새벽 사이일 수 있다. 내년도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네.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셀트리온이 아니고요. 제약바이오 전반을 살펴봤을 때 2018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크게 늘어난 것이 임상과 관련된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임상,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대거 증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것들의 결과물이 내년부터 하나둘씩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셀트리온 개별 악재까지 겹쳤으니 이 종목은 주가가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업종 전체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동사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즉 동사에 개별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종 전체가 돌아서면 덜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를 녹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고 이 종목을 봐야 되는 건가. 지금 뒤에 화면을 보면 매출 그리고 이익률 추이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대한 또 해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결국은 셀트리온이 지금 예상보다 실적도 덜 나오고 네. 개별 이슈도 모두 망가지면서 주가가 망가졌는데 그러면 이 종목의 성장이 멈춘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뒤로 무언가 계속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매출액이 올해 조금 성장이 둔화되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증가하고 2023년도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익률 추이도 일정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할 것으로, 즉 높은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지금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높은 매출 성장률과 높은 이익률입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새로운 품목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허주마, 램시마 이런 거에 이어서 인플렉트라라든지 아니면 그 새로운 어떤 약품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매출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의 양이
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트렌드와는 약간 벌어져 있어서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약 트렌드였다면 더 높은 밸류에이션, 더 강한 어떤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성장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분기별로 준비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그 뒤를 이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제때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파이프라인이 뒤이어서 뭔가가 계속 준비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성장 둔화의 우려가 본업에서는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 주어져도 그러면 현재 주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증권사의 그 셀트리온의 가치 평가를 봤을 때 대부분 한 26만 원에서 28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정치가 잘못되고 좀 약간 높게 측정되어서 또 추가적으로 감익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23만 원, 24만 원까지 본다고 치면 지금 주가는 20만 원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평가하고 있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갭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주가는 너무 악재를 반영하면서 시장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황혼에서 새벽 어느 즈음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이므로 우리가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효리부동 코너를 통해서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위원님 생각나시죠? 한동안은 우리 또 뭐 아침에 일어나면 바이오주들이 날아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바이오주 뭐 돌아가면서 사면서 정말 재밌다, 주식 할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팔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바이오주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뭐 셀트리온 뭐 종목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이 전체 시각을 좀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냥 기다려요?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과 관련된 수출 이런 것들이 전부 정체된 게 네. 코로나와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이 모두 쏠리면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관심 자체가 없어진 맞아요. 거죠. 맞아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종양학회, 그다음에 뭐 시카고에서 뭐 열리는 학회 이런 것들에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종목군들도 생각보다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올 한 해 농사는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으므로 내년에 반전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뭐 종목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신약이 준비되어 있는 종목,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조정식 매수 관점 유지해보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도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